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무료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요. 경상북도 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른 새벽 5시입니다. 74세 김말수는 뒷마당에서 혼자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기합 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죠. 아직도 현역 선수 못지않은 날카로운 동작이었습니다. 품새를 마치고 나서 말수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상추를 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지은이는 미국 간 지 벌써 5년. 그때 꼬맹이가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외손녀 지은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영숙에게서 온 전화였죠. 평소와 달리 새벽에 걸려온 전화라 말수는 급히 받았습니다. 영숙아, 웬일로 이른 시간에. 엄마.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이상해요. 말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이한테 뭔 일이 있었나? 학교 가기 싫다고. 맨날 방에만 있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물어봐도 아무 말 안 해요. 영숙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지은이 바꿔줘. 할미가 직접 얘기해 볼게. 지은아, 할머니야. 전화 너머로 지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지은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나?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명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말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지은아, 할미한테 솔직히 말해봐. 누가 우리 지은이 괴롭히나? 아니에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말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트렁크 안에는 낡은 태권도 도복과 함께 국가대표 시절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말수는 태극마크가 새겨진 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순간이었죠. 그때 말수는 대한민국 태권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말수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마을 초등학교 태권도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지은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품새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이도 예전에는 이렇게 밝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 태권도 배우면 정말 강해져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진짜 강한 건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거란다. 작은 힘이라도 사람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하는 거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미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말수는 천천히 영어 지명을 읽어가며 항공료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트렁크에서 꺼낸 태권도 도복을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여전히 태극마크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 필요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이 할미가 간다. 누가 우리 지은이 울게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볼게. 말순의 눈빛에는 50년 전 링 위에서 보였던 그 강인함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순은 방벽에 걸린 국가대표 시절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나이는 들었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말순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오후에 출발이었지만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은이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 오후 2시입니다. 말순은 생전 처음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저, 캘리포니아. 캘리, 오케이. 말순은 공항 직원에게 어눌한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방향을 가리켜 주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딸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나온 모습이었죠. 엄마가 왜 갑자기 여길? 영숙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녀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할미가 어딨나?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집에 있어요.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전화로도 충분히. 전화로는 안 되겠더라. 직접 봐야겠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영숙은 계속해서 말순을 말렸습니다. 엄마,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함부로 나서면 안 돼요. 지은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는 지은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르는구나.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왔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누가 울게 했너? 지은이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영숙은 계속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있다가 돌아가세요. 지은이도 이제 괜찮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말순은 지은이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려 하지만 뭔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은아, 내일 학교 가는 거지? 말순이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가야죠. 그럼 할미가 데려다 줄게. 말순의 말에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학교에 한국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면. 왜 안 되나? 손녀 학교 구경도 못 하나?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할머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학교까지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 지은이 학교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서. 말순은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미한테 솔직히 말해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뭘 했는데? 저를 좀 놀려요. 아시안이라고. 그리고 엄마가 바빠서 도시락도 싸주지 못한다고. 지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었구나.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한테 말해도 그냥 참으라고 하세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말수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참는 게 항상 답은 아니야. 때로는 맞서야 할 때도 있는 거란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뒷마당에서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하는 품새는 어딘지 다른 느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할머니, 그거 뭐야?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권도야. 옛날엔 이걸로 국가대표도 했지. 말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와, 할머니가 국가대표였어요? 그럼 금메달도 땄어. 말수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학교 좀 가봐야겠네. 정말이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지은이 학교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지은이가 옆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학교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지은이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끝까지 말렸지만 말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말아라. 할미가 뭘 하겠나. 그냥 구경만 할 거야. 말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자 말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학교였고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미는 저기 벤치에서 기다릴게. 너는 수업 열심히 해. 말수는 지은이를 보내고 학교 정문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쉬는 시간이 되자 말수는 조용히 학교 운동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숨어서 지은이를 찾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가 혼자 도서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3명의 학생이 지은이를 따라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도서관 뒤편 구석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니 큰 덩치의 백인 남학생이 지은이의 책가방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아시안 여자애, 오늘 점심값 있어? 마이클이라는 이름표를 단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냥 놔줘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놔달라고? 이거 재미있네. 톤이라는 학생이 지은이의 책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책들이 흩어지자 셰릴이라는 여학생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말순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거든요. 너희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민자 주제에 이런 좋은 학교에 다니네. 마이클이 지은이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넘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글썽거릴 뿐이었죠. 야, 울지 마. 더 보기 싫어진다고. 토니가 지은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지은이 괴롭힌다면서? 새 학생은 갑자기 나타난 동양인 할머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마이클이 첫 번째로 입을 열었죠.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 마이클은 말순을 무시하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마이클의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손 쓰지 마라. 아, 마이클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습니다. 토니와 셰릴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덩치 큰 마이클을 제압하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지은이는 놀란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마이클을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아이 건드리지 마라. 알아들었나? 마이클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뭔데? 할망구라고? 말순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습니다. 예의 없는 것들이구나. 토니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웃기네. 할머니가 학교 폭행 사건. 폭행? 말순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폭행이면 너희가 지은이한테 한 건 뭐라고 불러야 하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토니가 찍은 동영상은 순식간에 학교 학생들의 SNS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안 할머니가 학생 폭행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동영상을 본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말순과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괜찮나? 말순은 지은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지은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이 말순과 지은이를 부른다는 것이었죠. 교장실로 향하는 길, 말순은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말아라. 할미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할머니, 지은아, 할미를 믿어라. 옛날에 링 위에서 싸워본 할미 아니냐. 교장실 문 앞에 도착하자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들어가자, 지은아. 말순은 당당하게 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장실 안에는 이미 영숙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그리고 교장과 함께 마이클의 부모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74세 할머니와 미국 교육 시스템 간의 정면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장실 안의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교장 스미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이클의 부모인 존슨 부부는 분노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마이클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할머니라고 해도 우리 아이에게 손을 댈 권리는 없어요. 교장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영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죄송해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내 손녀에게 한 짓은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건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에요. 마이클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다툼?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책가방을 빼앗고 바닥에 밀치고 돈을 요구하는 게 사소한 다툼인가요? 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우선 동영상을 확인해 보죠. 토니가 찍은 동영상이 교장실 모니터에 재생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말순이 마이클의 손목을 잡는 장면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마이클 일행이 지은이를 괴롭히는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죠. 보시다시피 이 할머니가 먼저 우리 아이에게 손을 댔어요. 존슨 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이클이 저를 지은아, 조용히 해. 영숙이 지은이를 말렸습니다. 더 문제 커지기 전에 그만해. 말수는 영숙을 실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너는 왜 지은이 편이 되어주지 않나? 엄마, 여기는 미국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교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지은 학생은 3일간 정학, 그리고 할머니는 더 이상 학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정학?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왜 정학을 당해야 합니까? 규정입니다. 폭력 사건에 연루된 모든 학생은 처벌을 받습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는 길, 영숙은 말순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자꾸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이제 지은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외면한 거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지은아,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말수는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미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고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혼자 뒷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바로 그때 지은이가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지은아, 잠은 안 자고 뭐하나? 잠이 안 와요. 지은이는 말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태권도 국가대표였어요? 그럼 1975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땄지. 말순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싸웠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정당당하게 싸웠지. 링 위에서 실력으로만 승부했어. 하지만 지금은 뭐가 달라요? 지금은 상대방이 정정당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할미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말순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말순은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할미가 옛날에 어떻게 시합에서 이겼는지 아나? 어떻게요? 상대방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관중들의 마음을 사는 거였어. 지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관중들의 마음이요? 그래, 사람들이 누구를 응원하느냐가 결국 승부를 가르는 거야. 내일부터 할미가 제대로 된 작전을 세워볼게. 그날 밤 말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지혜롭게,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출근하고 지은이가 아직 잠들어 있는 조용한 시간이었죠. 말수는 인터넷에서 미국 교육법과 학교 폭력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힘 방지법, 학생 권리 보호. 말수는 천천히 번역기를 돌려가며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죠.
학교는 모든 괴롭힘 사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일어나자 말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할미랑 같이 학교 가자. 하지만 할머니는 학교 출입 금지 당하셨잖아요. 정문으로는 안 들어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 말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수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부터 할미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오늘부터 너는 일기를 써야 해. 일기요? 그래, 마이클 일행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너를 괴롭혔는지 전부 기록하는 거야. 날짜, 시간, 증인이 있었는지도 모두 써야 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휴대폰으로 녹음도 해야 해. 그 아이들이 너에게 하는 말을 증거로 남기는 거지. 점심시간이 되자 말수는 지은이를 학교 정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피하지 마. 당당하게 맞서봐. 할미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무서워요, 할머니.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용기라는 건 무서움을 이기는 거야. 할미를 믿어봐. 지은이가 학교로 들어간 후 말수는 학교 정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마이클 일행이 지은이를 찾아 도서관 뒤편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순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이가 스스로 해내기를 기다렸죠. 도서관 뒤편에서 마이클이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아시아네. 어제 내 할머니 때문에 창피당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2배로 받을 거야. 토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이가 달랐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거든요. 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마이클이 당황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은이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몰래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 아시안 애가 말대꾸를 하네. 셰릴이 킥킥거렸습니다. 너희들은 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인가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은이가 조용히 당하기만 했는데 갑자기 맞서는 모습이 당황스러웠거든요. 너 변했네? 토니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네,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일행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죠. 지은이는 휴대폰 녹음을 정지시키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무서웠지만 할머니가 말한 대로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온 지은이를 본 말수는 뿌듯해했습니다. 어땠나?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지은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대단하다. 말수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지은이와 함께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마이클 일행의 차별적 발언들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지은아. 말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지역 한인회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모임에서 지은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인 학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니. 한인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요. 다른 학부모가 동조했습니다. 말수는 또한 지역 신문사에도 연락했습니다. 74세 할머니가 손녀 지키려다 학교서 쫓겨나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말순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인종 차별을 겪었던 학부모들이 연대했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학교가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지지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교장 스미스는 갑자기 쏟아지는 항해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죠. 그날 밤 말순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준비됐나? 네, 할머니. 저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한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위한 싸움으로 변한 거였죠. 기사가 나간 지 3일 후 교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이사회 대표와 지역 교육청 관계자까지 참석했습니다. 말순과 영숙, 그리고 지은이가 한쪽에 앉았고 반대편에는 마이클의 부모와 교장이 자리했죠.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학교 내 괴롭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교장 스미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쏟아진 항해 전화와 언론 관심 때문에 그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이클의 아버지가 억지로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때 말순이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들어보시죠. 말순은 지은이가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 아시안 애가 말대꾸를 하네. 너는 여기 속하지 않아. 내 나라로 돌아가.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마이클과 일행의 차별적 발언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클의 부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건 언제 녹음한 건가요? 마이클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은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왔어요. 지은이는 그동안 적어온 일기장도 꺼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기록된 내용들이었죠. 9월 15일 점심시간 도서관 뒤편에서 마이클이 제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9월 22일 토니가 제 책가방을 던지며 아시아는 냄새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10월 3일 셰릴 이다른 학생들 앞에서 제 악센트를 흉내내며 비웃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종 차별적 괴롭힘입니다. 학교법에 따라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가 내려져야 합니다. 잠깐요. 마이클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녹음 파일이 증거 아닌가요?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교장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신고가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다른 아시안 학생들로부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 일행의 괴롭힘이 지은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왜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교장을 추궁했습니다. 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를 키우지 않으려고 대충 넘어갔던 것들이 결국 더 큰 문제가 된 것이었죠. 한편 영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순이 문제를 크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었어요.
말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면 된 거야. 교육청 관계자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이클, 토니, 셰릴 세 학생은 2주간 정학 처분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은 학생의 정학 처분은 즉시 취소됩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마이클의 부모는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교장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사과받을 사람은 저가 아니라 지은이입니다.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장은 지은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 지은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학생들도 잘 보호해 주세요. 학교를 나오면서 지은이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야, 지은아. 말순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뭐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지. 처벌만으로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 말수는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영수가 가족이 뭐 하는 거냐? 서로 지켜주는 거지. 말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더 큰 무언가가 필요했죠. 지은아, 할미가 학교에서 특별한 발표를 해보면 어떨까? 말순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발표요? 응, 태권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말순의 눈빛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에서는 연례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행사였죠. 말순은 교장에게 특별 강사로 참여하겠다고 제안했고 교장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지은이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체육관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걱정 말아라. 할미가 언제 후회한 적 있나? 말수는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50년 전 입었던 태권도 도복을 깔끔하게 다려입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선 말순을 보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지은이 할머니야? 진짜 태권도 할 줄 아는 건가? 마이클과 토니, 셰릴도 관중석 뒤쪽에 앉아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후 돌아온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입니다. 말순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자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74년 전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수는 계속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태권도의 태는 발차기, 권은 주먹, 도는 길을 의미합니다. 즉,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무술인 것입니다. 말수는 천천히 품새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74세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동작은 여전히 날카롭고 우아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수는 품새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폭력을 썼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말수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보겠어요?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토니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죠. 자, 이제 여러분께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순이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주먹을 날려보세요. 뭐라고요? 마이클이 당황했습니다. 진짜로요. 할머니를 때려보세요. 말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이클은 주먹을 쥐고 망설이다가 결국 말순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가볍게 몸을 돌려 마이클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마이클의 팔을 잡아 조절했죠. 마이클은 아무 상처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태권도입니다. 말순이 관중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말순은 마이크를 일으켜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을 제압한 것은 폭력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은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은 절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말수는 마이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데 있거든요. 그때 관중석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왜 지은이를 도우러 오셨어요? 말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지은이가 관중석에서 일어나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지은이는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체육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마이클은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말수는 마이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과는 나에게 할 게 아니야. 정말 사과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않나? 마이클은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체육관이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토니와 셰릴도 어색하게나마 박수를 치고 있었죠. 말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태권도란 이런 겁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말입니다. 그날의 문화축제는 학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행사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이야기는 지역 언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문화축제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정말로 변화했고, 이제는 지은이와 친구가 되어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토니와 셰릴도 어색하지만 지은이에게 인사를 건네곤 했죠. 할머니,
오늘 마이클이 저에게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집에 돌아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미가 가르쳐 줘야겠네. 말수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계속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지은이도 엄마를 정말 좋아하고. 영수가 할미는 한국 사람이야. 내 자리는 저 안동 시골 마을이지.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도 이제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어. 하지만 영수가 이제 내가 지은이를 잘 지켜줘야 해. 엄마로서 말이야. 말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딸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은이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을요. 엄마, 제가 부족한 엄마였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는 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학생회에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며 지은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지은이만큼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말수는 격려했습니다. 할미가 없어도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지은이는 할머니의 말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은아, 할미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지은아, 할미가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하나? 말수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울고 있어서 왔지.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지은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더라고. 하지만 할머니 없으면 무서워요.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용기라는 건 무서움을 이기는 거라고 했지? 지은이는 이미 그걸 해냈어. 말수는 지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날이 왔습니다. 지은이와 영숙, 그리고 놀랍게도 마이클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마이클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마이클, 앞으로도 지은이 잘 챙겨줘. 말수는 마이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마이클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다시 와요? 이제 울 일 있으면 그냥 울어. 그리고 말해. 혼자 참지 말고. 말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미가 여기 있지 않아도 할미 마음은 항상 지은이와 함께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그럼 할미가 거짓말한 적 있나?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영수가 이제 내가 지은이 엄마야.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말수는 딸을 격려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말수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말수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시골집으로 돌아왔죠. 집 앞 마당에는 그동안 돌보지 못한 텃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은아, 할미 잘 도착했다. 말수는 지은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의 밝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은이 오늘 학교는 어땠나? 오늘 다문화 프로그램 첫 모임이 있었어요. 마이클도 참여한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대단하네. 말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초등학교에서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미가 중요한 일하고 왔지. 말수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마을 회관 앞에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말순 태권도장 오늘도 문 엽니다. 비록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여전히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죠. 저녁이 되자 말수는 뒷마당에서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미국에서와 똑같은 동작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더욱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멀리 미국에 있는 지은이에게도 보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아, 할미는 여기서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말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사람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게 진짜 태권도니까. 그렇게 할머니는 국가대표에서 손녀의 수호천사가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은이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추억들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